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인입니다. 오늘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만들어낸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더리움은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저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반드시 먼저 지지 라인을 어디서 만드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 부분이 실행돼야 된다라고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 확인하고 진입해도 충분하고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은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이 계단식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데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1월 17일이 이더리움의 덴쿤 하드포크 이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날입니다. 일단 골리 테스트넷에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예상 시간보다 늦게 완료가 됐죠. 자, 4시간이나 소요되면서 여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넷에서 실행됐지만 마무리에는 실패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 덴쿤 업그레이드의 마무리가 실패한 것은 낮은 참여 그리고 확인자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것들이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에서 직접 밝혔듯이 개발자들은 이 같은 이슈들을 앞으로 며칠 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3월 샹하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의 최대 규모 업그레이드이고 궁극적으로 이더리움의 확장성 개선과 이 가장 중요한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개의 테스트넷에서 더 진행됨에 따라서 안정화되고 나면 이로 인해 하방 압력을 받았던 부분은 빠르게 복구해 줄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QCP 캐피털이라는 싱가포르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업체에서 당분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남은 다음 주요 이벤트는 4월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5월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여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2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 조정을 마치고 나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도 우리가 저가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 전망이 밝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잘 잡고 추가 보유 물량을 늘려나간다면 추후 상승률이 나왔을 때 이 절대적인 수익금을 더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망이 밝지 않다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빠르게 우리도 손절하고 나와야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올해 이런 이슈들로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1년간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살펴보면요. 자, 가장 위에 스택스가 있고요. 그 밑에는 작년 말부터 상승력을 보여줬던 솔라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올라와 있죠. 그 덩치에 비하면 125%라는 ETF 기대감이 반영된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밑에 자 여기에 있네요. 지난 1년 동안 38%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감기 전에 그리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반감기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하는 코인들은 그 전에 미리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눌려있던 코인들이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2가지 이슈. 먼저 ETF 최근 급등을 만들었던 ETF 관련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반감기 이슈가 어떤 거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 분석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이더리움 클래식 개별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도 미 연준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이번에 동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상반기 안에는 이게 금리 인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별히 이 만타 네트워크가 국내 거래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7시에 신규 상장될 예정입니다. 자, 동시에 신규 상장되고요. 지금 상장 전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끌어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기적으로 오늘 상승빔을 노리고 빠르게 매매를 진행하고 나올 건데, 자, 국내 거래소에서는 빗썸과 일단 코인원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만타 네트워크는 이전에 상장됐던 셀레스티아 이 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코인도 업비트에는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타 네트워크도 상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커 보이고, 그래서 빗썸에서 오늘 함께 매매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 만타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요. 아까 셀레스티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 상장 당시에 엄청난 상승빔 쏘아 올리고 전부 반납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남았다라는 건 이 당일날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간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큼 빠르게 이 부분 지금 치고 올라간 것도 함께 확인이 되죠. 그리고 만타 네트워크는 레이어 2 코인으로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아비트럼, 그 다음에 옵티미즘에 이어서 지금 상장되기 전부터 벌써 4번째 위치에 올라와 있는 코인인 만큼 오늘 꽤 큰 상장빔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카톡방에 오늘 미리 입장하시면 신규 상장하는 코인은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하나씩 안내해 드리면서 함께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당장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과정, 프로세스를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가장 기대되고 있는 ETF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자산운용사들은 총 7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신청했던 반에크가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SEC 측에서 내놔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바로 5월 2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이 반에크에 대한 신청 결과가 나올 때 나머지 6개에 대한 신청도 일괄승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와 투애니언셜스, 해시덱,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승인해 줬는데 이더리움을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은 확실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자금이 옮겨오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데드라인은 5월 23일이지만 이미 이 기업들과 SEC 간의 신청서 안의 내용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여러 수정과 회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반감기 이슈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전부터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시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률에 있어서는 1차 반감기 때는 거의 10,0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고 2차 반감기 때는 3,300%,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8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이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4차 반감기 때는 이 상승률이 200% 중반대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겠고,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주봉으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2년도 4월 달부터 크립토 윈터,
코인 시장에 겨울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세는 2023년도 초까지 이어졌었죠. 이 중간에 FTX 파산 사태도 있으면서 시장이 좋지가 않았는데, 자, 7월 달부터 약 2달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부 다 강하게 끌어올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력을 보여줬던 거였는데, 다만 이 부분이 재료 소멸로 인해서 9월 달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내려오고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자, 이 바닥권을 형성할 때 박스권에서 상단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바로 이 28,000원에서 3만원대 라인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캔들의 몸통으로 강하게 뚫어준 거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 부분이 저항이 아닌 지지로 역할을 바꿔서 수행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고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참 상승력을 보여줄 때도 바로 이 위치, 흘러내릴 때 잠시 지지라인을 만들렸던 이 박스권, 크립토 윈터가 찾아오기 전에도 잠시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한 적이 있죠. 자, 여기서는 제가 한번 숨고르기 하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지금 이 위치에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거는 어떤 차트든지 간에 상승만 하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고, 또 하락만 하는 차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건 필연적인 부분이다, 건전한 조정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2021년도에 이더리움 클래식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었죠. 자, 이게 바로 반감기로 인해서 만들어낸 상승력이고요. 이게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그 기대감에 만들어낸 상승력입니다. 이 반감기라는 이슈에 ETF까지 곁들여진다면 이 시너지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앞으로 또 한 번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급하게 지금 지지라인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타점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카톡방에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얼마의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전략 타점 잡아드릴 거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만타 네트워크 우리가 상장빔 한번 노려보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하고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이런 부분 제가 어떻게 잡아드리고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